네, 장모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앞의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으로 제가 과목별로 실제로 듣고 효과를 많이 본 강의와 교수님을 우선 추천해드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유료 강의보다 더 유료스러운 무료 강의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지금 10분만 투자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과목별로 강의와 교수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학원이나 어떠한 교수님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뒷광고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100%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1차 과목부터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학 개론은 저는 방문각의 김백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추천해 드릴 강의는 바로 익힘장 강의입니다. 이 강의와 교재가 단기간에 제가 부동산학 개론을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힘장이 생소하실 텐데요. 익힘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각 단원별 핵심 내용을 모아놓은 교재인데 중간중간 핵심 부분에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을 채워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는 괄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괄호 안에다가 정답인 과일을 써넣는 식입니다. 저는 이 익힘장을 통해 말 문제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근데 이 익힘장 공부의 핵심도 역시 반복입니다. 1회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다회독을 통해야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익힘장 덕을 본 과목은 이 과목을 포함해서 2차 과목인 중개사법, 공시법에서도 이런 익힘장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은 방문각의 김덕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난해했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법 과목을 이때 처음 접해봤거든요. 갑을병부터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그냥 반복했습니다. 민법 강의부터는 다른 강의는 전혀 안 듣고 바로 기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출문제 공부법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단 기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듣고 나서 공부를 하신다면 물론 그래도 어렵겠지만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저는 1차 과목은 딱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점수는 둘 다 제가 목표로 했던 60점 초반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2차 과목으로 넘어가면 우선 2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략 과목인 중개사법은 정지웅 교수님을 추천드립니다. 이분 강의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랜드프로에서 올리는 게 있는데 저는 체계도 특강하고 단원별 핵심 특강을 들었어요. 체계도 특강 교재는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중개사법에 체계가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단원별 핵심 특강은 말 그대로 각 단원별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다루는 강의라서 한 강의가 보통 10분 내로 짧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동 중에 계속 반복하면서 듣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오디오보다 앞서서 중얼거릴 정도가 되더라고요. 또 이 교수님은 암기할 것을 본인이 노래처럼 만들어서 부르시는데 이게 좀 웃기는데 그래도 머리에 각인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개사법은 실제 시험에서 한 단어 혹은 숫자 하나를 바꿔서 낼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민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70점 이상을 득점하기 위해서는 대충 얼렁뚱땅 외워서는 절대 안 되고 저런 노랫말을 통해서라도 세세하게 외워야 하는 과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강의인 체계도 특강으로 기본을 다진 후 랜드프로 인강 사이트에서 쪽집게 문제 특강을 들었는데요.
이건 3만원짜리 유료 강의인데 이 문제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기출문제보다 많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나 시험 당일 실제 시험 문제는 다소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불어서 기출 공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도 익힘장이 있는데 이건 방문각의 신정환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엄청 고퀄리티의 강의인데 중요한 건 강의뿐만 아니라 이 익힘장 교재도 다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건 요즘 말로 완전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이 익힘장 교재는 신정환 교수님의 네이버 밴드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해당 강의는 유튜브에서 신정환 중개사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익힘장은 정말 꼭 하셔야 돼요. 2번 하세요. 아니 계속 반복하세요. 정말 익힘장은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에서 중개사법은 전략 과목이고 여기에서 점수를 최대한 땡겨야지 공법에서 부담을 그만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으로 넘어가면 공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강의의 도움보다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외웠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법은 정규 커리큘럼을 다 들어도 꽈락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만큼 범위가 넓기도 하고 고난도 문제도 타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출 문제로만 공부해서 50점 이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정말 투입 시간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목의 교수님을 추천하자면 공법에는 최성진 교수님과 고상철 교수님이 유명하신데 굳이 한 분을 뽑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성진 교수님 스타일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출문제 강의만 들었던 거라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두 분의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더 끌리는 분의 강의를 택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워낙 공법에서는 검증된 분들이라 사실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법 강의뿐만 아니라 공부법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공법은 제가 따로 공부법을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정말 계속 기출만 반복적으로 달달 외웠습니다. 그게 이 과목의 공부법이라면 공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을 꼽자면 유튜브에 박문각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재밌는 방법으로 암기 코드를 따서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공법 암기에서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따로 교재는 없고 본인 요약서나 기출문제에다가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의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듣지는 않고 이 역시 이동 중에 유튜브를 계속 반복 시청했습니다. 공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시법은 24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12문제는 지적법, 나머지 12문제는 등기법이 출제됩니다. 우선 지적법은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고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기출 공부를 충실히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추천해 드리자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강의는 에듀윌 김민석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박문각 박윤모 교수님의 익힘장입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이 저를 공시법에서 합격 점수를 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둘 다 무료라는 점입니다. 일단 박윤모 교수님의 익힘장 교재는 박문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따로 강의는 없지만 익힘장 정답도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자습을 하실 때 계속 반복해 주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교수님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 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민석 공시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 경우 공시법에서는 유료 기출 강의보다 이 두 개의 효과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적법은 충분히 해결될 거고요. 이제 등기법이 남았죠? 등기법은 7년치 기출만 달달 반복하세요. 등기법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럼 합격으로 갑니다. 기출을 조지세요. 그게 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법. 세법은 16문제가 출제되죠. 세법은 이송원 교수님을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메가랜드에서 이송원 교수님의 기출 강의를 유료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법에서도 유료 강의보다 더 도움을 많이 받은 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들입니다. 와. 네. 유튜브에 이송원 교수님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보물 같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또한 이송원 교수님 네이버 밴드에서 전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필수 지문 정리라는 항목에 있는 강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올해 세법이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던 거. 저는 근데 이 강의 덕분에 그래도 무난하게 합격점을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무조건 이것을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어느 과목에서나 기출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강의 추천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의고사는 시중에서 파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 보는 모의고사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모의고사 문제집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을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하세요. 학원에 가서 보는 모의고사는 그 학원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하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설 모의고사는 학원별로 한 달에 한 번 있고 그 일정은 미리 나오니까 학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학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원은 방문각, 에듀윌, 메가랜드 등 대형 학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시 비용은 1, 2차 같이 보면 10,000원이 좀 넘었던 것 같고 2차만 봤을 때는 6, 7,000원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의고사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응시하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실제 시험장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시험 보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 마킹까지 완료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보통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점수에는 절대 1위 1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모의고사 점수가 높게 나오면 기분은 잠깐 좋겠지만 설사 본인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본인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실제 시험과는 다르니 그 분위기 적응과 시간 내에 답안지 마킹까지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9월 이전의 모의고사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모의고사가 학원별로 매달 한 번씩 있고 마지막 10월 달에만 두 번씩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시 때는 모의고사를 10월 달에 딱 한 번 보고 시험장에 갔고 올해는 10월 달에만 두 번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소 여름 전까지는
모의고사를 보셔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불안하시면 8월 말에 있는 모의고사부터 응시해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9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보셔도 본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준비를 했고 결과적으로 올해 32회 중개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제가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몸소 겪고 느끼고 알 수 있었던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공유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땄다고 자랑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동차 합격을 했다면 뭐 자랑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동차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유튜브에 능숙하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 간절하게 이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업 수험 생활을 할 조건이 안 되시는 주부분들이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직장인 분들께서 정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저처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것들을 더욱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멘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 관련해서 개인적인 멘토링이 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가장 최근 2개년 시험의 경험자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1편과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하고 시험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본서는 거들떠 보지도 마시고 우선 기출문제와 답안지를 사용하셔서 1회독을 하시되 그 필요에 따라 제가 추천드린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익힘장과 기출문제 반복 회독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이 12월 말이니까 시험까지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어요. 시간적으로는 정말 충분하고 아주 넘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에 앞서 우선 마인드 세팅을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들 때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시면 분명히 돼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도 단기간 공부로 합격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분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고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신다면 내년 12월 달에는 여러분들 손에 합격증이 들려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아이고 10분이 훌쩍 넘었네요. 그럼 오늘도 장시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